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미국의 락 이야기 신강석입니다. 앨리스 쿠퍼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앨리스 쿠퍼는 워너 브라더스와의 계약하에 1년에 2번 앨범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해 Love is Death 다음으로 나온 앨범이 바로 이것이죠. 킬러 앨범 디자인을 뱀으로 한 게 샤킹한데 뱀해인 올해도 거의 지나가는군요. 이 사진에서 보면 앨리스 쿠퍼가 뱀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머 니얼 스미스가 뱀을 올려서 들고 있죠. 앨리스 쿠퍼가 플로리다주에서 공연할 때 드러머 니얼 스미스가 어느 여성 팬으로부터 얻어온 것이라 그럽니다. 이 뱀은 보아 컨스트릭터라는 것인데 이름을 카치나라고 붙였습니다. 이 뱀은 독성은 없지만 근육질이고 몸체도 커서 먹잇감을 사냥할 때 상대를 꼭 감아서 숨을 못 쉬게 하고 혈액순환이 안 되게 해서 죽인 다음에 통째로 먹어버린다고 하죠. 그 이후로 앨리스 쿠퍼는 공연할 때 무대 위에서 사용하는데 그에 대한 매니저 셰프 골든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We thought, well, is Alice wearing a snake on stage something that parents would hate? Oh, they just cringe. That's perfect. Then let's use the snake. Everybody has some strong reaction to a snake, and it's usually boo. 앨리스 쿠퍼는 밴드의 프론트맨으로서 혼자서 TV나 라디오에 자주 나와서 인터뷰를 하곤 했죠. 다음은 앨리스 쿠퍼가 조니 칼슨 쇼에 뱀을 가지고 나와서 조니 칼슨과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1973년 3월에 방송된 것입니다. 이 방송을 할 때 사람들은 무대 위에 있는 기괴한 모습의 앨리스 쿠퍼만을 봤지 이렇게 평범한 모습의 앨리스 쿠퍼의 모습을 보인 것이 많지가 않아서 이것을 방송 후 사람들은 앨리스 쿠퍼의 평상시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What kind of a snake is this? This is a boa. This is a boa? This is actually not a... No, he's all right. Really, he's. This is going on tour with you? Yeah, this is the one that's going to go on tour with us. Now, did you rent the snake or did you buy the snake? No, her outright? name is Angel, and she's really, I mean, unless she kills me, she's a wonderful little guy. No, Do you wanna- that's No. They're actually much safer than a dog. 이것은 비교적 최근의 락 잡지인데 여기에서도 앨리스 쿠퍼가 뱀을 목에 두르고 있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뱀, 제가 이렇게 목에 두르고 있으니까 따뜻하고 좋네요. 그렇지만 이 뱀은 아시다시피 냉혈동물이죠. 이 앨범의 첫 곡 Under My Wheels, 요즘도 앨리스 쿠퍼의 공연에서 이 노래를 늘 연주하죠. 앨리스 쿠퍼 앨범에는 그 밴드 멤버들 이외에 초청 뮤지션들이 많이 연주하는데 이 앨범에서 처음으로 앨리스 쿠퍼 밴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바로 릭 데린저이죠. 이 노래에서 릭 데린저가 기타 솔로를 맡았습니다. 앨리스 쿠퍼 밴드 멤버들은 아직도 미시간주의 파니에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멀지 않은 시카고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했습니다. 이 녹음을 할 때 마침 릭 데린저가 그곳에 있어서 밥 에즈리는 릭 데린저를 쉽게 데려왔다고 하죠. 이건 74년 서커스 매거진인데 여기 에드가 윈터와 함께 릭 데린저의 모습이 보이는군요. 에드가 윈터와 함께 이 잡지에 실린 릭 데린저, 마치 어린 소녀의 모습 같기도 한 미소년이죠. 에드가 윈터와 릭 데린저가 한국에서 알려졌던 사연은 아마도 그들의 노래 프랑켄스타인이라는 노래였다고 생각되는데 사이키델릭한 연주곡에서 그가 기타를 했습니다. 에드가 윈터 그룹의 당시 기타리스트는 라니 몬트로스였지만 릭 데린저는 이 노래에서 슬라이드 기타와 다른 악기들 그리고 그 음반의 프로듀싱을 맡았습니다. 특히 드럼 연주가 입체적으로 부각되게 한 것을 릭 데린저의 프로듀싱 덕분이죠. 최근까지도 간간히 활동하던
릭 데린저는 지난 여름에 죽었습니다. 한때 이름을 날리던 명성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기 오래전 잊혀진 락스였던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여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에드가 윈터와 릭 데린저의 친필 사인을 보여드립니다. 그 외에도 릭 데린저는 예예예라는 노래에서도 기타를 연주했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이 노래에서 프로듀서 밥 에드린이 처음으로 이 노래에 관악기 연주를 집어넣습니다. 그 이후의 앨범들에서는 밴드 멤버들의 연주 이외에 관악기가 더 많이 들어가죠. 그것은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때 관악기를 들어보면 마치 시카고가 연주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두 번째 노래, Be My Lover. 이 노래에서 특이한 거는 말이죠. 노래가 거의 끝날 무렵에 드러머 니얼 스미스가 실수로 자기가 손에 잡고 있던 드럼 스틱 2개를 땅에 떨어뜨리고 맙니다. 이것은 실제로 니얼 스미스가 쓰던 드럼 스틱에 자기가 사인한 것이죠. 이 드럼 스틱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소리가 그대로 리코딩 돼서 밥 에드린이 깜짝 놀라고 이것을 뺄까도 생각했지만 그대로 빼지 않고 음반에 넣었습니다. 이 음반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Hello of Fries 라는 것인데, 이것은 앨리스 쿠퍼가 노래를 짧게 하고 긴 연주곡입니다. 당시에 유행하기 시작하던 프로그레시브 락 같으죠. 데니스 더나웨이의 베이스와 니얼 스미스의 드럼 연주가 돋보이는 어두운 곡입니다. 그 전의 앨범 Love You to Death에 실려있는 블랙 주주와 비슷한 느낌이죠. 마이클 브루스의 얘기에 의하면 킹 크림슨과 같은 음악을 만들려고 흉내냈다고 합니다. 제가 2006년도에 본 앨리스 쿠퍼 콘서트에서 말이에요. 그때 드러머가 에릭 싱어였습니다. 에릭 싱어는 지금 키스에서 드러머죠. 에릭 싱어가 드럼을 박력 있게 치고 있는데 기타리스트 2명이 드럼을 옆으로 와서 드럼을 함께 치는 그 연주가 정말 끝내줬죠. 제가 찍어서 제 유튜브에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이 아래 링크할 수 있게 해놓겠습니다. 이 곡에 있는 Dead Babies, 어느 신문에 기사화됐던 사실을 기반으로 만들었다는데, 엄마 아빠가 집에 부재 중일 때 어떤 갓난아기가 집에 있던 에스피린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 중독으로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노래하면서 Child Abuse, Child Neglect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기 위해서 만든 노래라고 앨리스 쿠퍼는 얘기하는데, 아마도 그냥 갖다 붙인 얘기겠죠. 이 노래를 하면서 아기 인형을 앨리스 쿠퍼가 부셔버립니다. Richard baby dolls were all part of Alice's evil act. Dead babies can't take care of themselves. 요즘도 공연에서 이 노래를 가끔 하죠. 마지막 곡 킬러, 이 앨범의 제목이기도 한데, 이 킬러라는 노래에서 처음으로 무그 신세사이저를 썼습니다. 자세히 들으면 그것이 들리죠. 킬러, 이 앨범은 전의 앨범 Love You to Death보다 더 성공했지만 아직 밴드 멤버들은 가난했다고 합니다. 빌보드 인기 차트에 2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Love You to Death 앨범도 빌보드 100위 안에 아직 있었다고 합니다. 크림과 롤링스톤 매거진의 잘 알려진 음악평론가인 레스터 뱅스는 이 앨범이 1971년 발매되었던 가장 우수한 락 앨범 중에 하나라고 평가했다고 하죠. 이때 투어를 하면서
처음으로 무대 위에서 행잉, 즉 교수형으로 목을 매는 것을 흉내냈습니다. 그 후에는 교수형보다는 단두대 앨리스 쿠퍼가 목이 잘리는 연기를 더 많이 하지만요. 저는 2006년 앨리스 쿠퍼 공연에 그가 단두대가 아닌 교수형으로 채용당하는 연기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때 목을 매다는 연기를 어떻게 했냐 하는 것과 그때 있었던 에피소드를 앨리스 쿠퍼로부터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Well, we did the hanging all the time, and in order to do the hanging, you had to do it correctly because all the guys from Hollywood showed us how to do it. Yeah. If you're going to do it, really make it look right. When you go up to the gallows, which is a real gallows, they bring the rope down, puts a rope around your neck. What you don't see is the piano wire down the back of the rope. Okay. That is 1 inch shorter than the rope. So when you fall through the thing, it stops you before the rope hits you, but it stops. Mm-hmm. Every night, right there. And it makes you can flip and you're hanging there. That's the trick. When that floor drops out, it takes your breath a little bit. You go, oh, okay, I'm okay. I'm all right. And it's the same thing with the guillotine. Tonight when he's the one that pulls the thing. Wow. There's that moment of going, die, die, die. As soon as I hear that thing going, I'm going, and then, I go, okay, I'm okay. Well, after doing it 100 times, it was fine. And it worked every night. In rehearsal in London. It didn't happen in a show. It happened in a rehearsal. Never thought that maybe the piano wire might start getting a little bit old. After a while. Yeah. And snap. And as soon as I heard that snap, your self-preservation takes over. I felt the thing, as soon as I felt it more pressure than it should be, I snapped my head back and it went over like that. Okay. If I would have had like a Jay Leno chin, it would have caught me, and it would have been bad news. Really bad news. Yeah. 이 교수형 때는 워너 브로더스 회사가 만들어서 밴드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캐나다의 캘거리에서 13살짜리 소년이 목을 매서 죽는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뉴스에는 그것이 앨리스 쿠퍼 인스파이어드 행잉 파리였다고 보도되었지만 다행히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블랙 사바스와 아지 오스본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아지 오스본의 노래 Suicide Solution이라는 노래의 영향으로 어느 10대가 자기 자신을 총으로 쏴서 자살한 이야기와 비슷하죠. 그때 아지 오스본은 그 죽은 아이의 부모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오랫동안 시끄러웠지만 앨리스 쿠퍼에게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앨범이 나온 1971년 11월 달 게이솔드 안을 열면 이런 모습인데 다음 해인 1972년 달력이죠. 앨리스 쿠퍼가 목을 매단 채로 처참하게 늘어진 모습이 보입니다. 이 처참한 모습을 벽에다 걸어놓기는 좀 이상한 1972년 한 해 달력이죠. 밴드는 그 전보다도 더 공포스럽고 파괴적이고 기괴한 연기를 보였는데 앨리스 쿠퍼 말에 의하면 그것은 그냥 당시의 미국 사회를 풍자한 것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Are there some kind of philosophic, political or social tendencies in your performances and music, or are you just an entertainer? No, we're the all-American kids, What we do is we just reflect what America's attitude is right now. And so I refuse to preach to anybody else. Do you think you are provoking people into violence? No, I'm just admitting that violence on stage can be fun. If you go to a Sam Peckinpah movie or a thing like that and you watch it on stage, you don't want to go out and do it because you see how ridiculous it is. How ridiculous a violent thing is. It's sickening almost. But at the same time, you went and saw the movie and you enjoyed it. 밴드의 인기는 날로 더해가서 이 앨범이 발표된 직후인 1971년 12월부터 다음 해 5월달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미국과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공연했다고 하죠. 앨리스 쿠퍼 밴드는 전세 제트 비행기를 빌려서 여러 곳을 순회 공연했는데 그 비행기는 스타쉽이라는 것으로 레드제플린도 이용했던 비행기입니다. 그 얘기는 제가 레드제플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야기했죠. The Zeppelin is very big. To get around, the Zeppelin uses a chartered 707, the kind of plane President Nixon uses. But the President's plane doesn't have an organ, nor a 15-foot mirrored bar, nor in the private quarters does it have 2 bedrooms and a fireplace. 마이클 브루스의 자서전에 의하면 말이죠. 이 보잉 707 비행기 안에 침실과 킹사이즈 침대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모두들 높은 상공에서 애인이나 그루피들과 잘 때는 어떤 기분인지 한 번씩 맛보았다고 합니다. 킬러 이 앨범을 제가 CD로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2023년에 나온 것으로 원래 음반을 리마스터하고 또한 1972년 라이브로 했던 것을 또 다른 CD에 담아서 2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푸에르토리코에서 마리솔 팝 페스티벌이라는 것이 열렸다고 하는데 이때 참가한 밴드가 앨리스 쿠퍼, 올맨 브라더스, 블랙 사바스, 에머슨 레이크 앤 팔머, 플리드우드 맥 등등이죠. 페스티벌 이후에 2장짜리 라이브 LP가 나오긴 했는데 그 LP에는 앨리스 쿠퍼의 노래는 전혀 없습니다. 킬러 2장짜리 리메스터 앨범에 라이브가 들어있죠. 녹음 상태가 꽤 괜찮고 킬러뿐만이 아니라 Love You to Death에 있는 I'm 18 등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앨범은 그들의 명작 스쿨 사웃이죠. 그 얘기를 다음 편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